이 은퇴 설계는 이 재무 상담은 계속 들어야 되는데 왜 이번에 3주차, 그러니까 4주차 과정을 왜 12시간을 편성했냐면요. 왜 12시간 정도 들어야 이제 조금 팔 수 있겠는데? 정도까지가 돼요. 왜냐면 이게 원수사에서 여러분들 생명사에서 와서 상품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못 팔았냐면 이게 연금은 내가 리즈환기가 돼야 되는데 이 리즈환기까지 되기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에세이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다음 2주차부터는 제가 교재를 드릴 거예요. 교재를. 근데 지금은 교재가 필요 없는 게 제가 오늘 교재를 드리면 다 여러분들 교재만 뒤적이실 거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랑 그냥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뇌를 열어보는 거예요. 뇌를 열어보고 스킬적인 부분이 뭐 제가 현금흐름표 작성하는 법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일단 오늘은 오프닝이기 때문에 시간들을 좀 여유롭게 갖고 좀 생각해 보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똑같은 드라마나 똑같은 매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도 조금씩 바뀌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알고리즘에 돈에 관련된 게 정말 많이 떠요. 근데 돈에 관련된 게 뭐가 뜨냐면 투자가 많이 뜨지 않아요. 저는 아주 원론적인 돈의 근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가 많이 뜨냐면 전 진짜 많이 뜨는 게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짤이나 쇼츠가 진짜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보는 건데 이런 겁니다. 가령 제 고객 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가족을 제가 살펴보면 제가 이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의 막내 아들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제가 고3 때 제가 과외를 했었어요. 과외를 했었고 이 집에 누나가 3살 터울로 있는데 누나가 결국에는 지금은 교사를 하는데 삼수를 했어요. 삼수. 네, 삼수. 사범대를 가려고 삼수를 했고 왜냐 아버지가 이제 교육자시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살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되게 여유로워요. 네, 여유로워요. 지방에서 아파트도 2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사시는 거 하나, 아들 줄 거 하나. 네, 근데 왜 아들을 주냐면 딸은 결혼할 때 1,500,000 해줬거든. 네, 그래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평생 동안 일을 안 하셨는데 어머님은 지금 일을 하시거든요. 이 어머님은 왜 일을 하시냐면 자아실현 때문에 일을 하세요. 뭘 하냐면 이 화실 있잖아요. 화실 나가서 이 전시전 할 때 이런 것들 보조해 주시고 그림도 배우시고 막 이거 판매하는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데 아버지는 뭐 하시냐면 귀농을 하려고 정년퇴직 한 2, 3년 전에 시골에 땅을 사놨는데 귀농을 접으셨어요. 왜 접었냐면 2, 3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새 뭐 하시냐면 생수 배달 하시거든요. 생수 배달. 그게 왜 그러냐면 생수 배달이 쉽대요. 오히려. 왜냐면은 그게 뭐 하루 종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8시간, 10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4시간 하거든요. 딱. 네.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이 집안을 왜 잘 아냐면 제 고객이기도 하고 막내 아들이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이 4명이 다 제 고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4명과 다 1대1로 상담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집의 문제는 자식이었는데 둘 다 멀쩡해서 남자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는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거든요. 근데 이 자식의 둘이 뭐였냐면 딸이 일단 삼수를 하는 것부터가 약간 문제였어. 왜냐면 정서적으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부모가 사실 되게 현명하신 분들이라 두 자녀,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이제 거의 40이 가까웠지만 둘이 20살 때부터 제가 봐왔으니까 20살 때부터 아버지는 딸한테도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은 네가 내라. 근데 대학을 안 가. 삼수를 해버리네. 이거는 약속 조건에 없었거든. 네. 이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할 때는 지원을 해줬는데 삼수할 때는 빌려주겠다고 했었어요. 경제관념을 가르쳐주고. 왜냐면 그러니까 교단에 서셨었지만 재벌은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는 것뿐이지. 연금이 나와서. 그러니까는 삼수를 했었는데 대학교 4년을 다닌 동안 결국엔 딸이 뭐 알바도 하긴 했지만 등록금 결국엔 아버지가 다 대줬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데까지 한참이 걸렸고 근데 이 따님은 뭐냐면 아버지가 좀 풍족하진 않지만 여유롭게 해줬으니까
세상 급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집을 살 때도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때 알아봐 줬었는데 그 집을 한 2억 얼마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를 한 5천만 원짜리 해버린 거예요. 견적을. 그리고 뭐냐면 엄마한테 그 당시에 난 시집 안 갈 거니까 시집 갈 돈을 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주겠다고 하고 엄마는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딸과 엄마의 갈등이 가장 심각할 때 엄마도 만났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진짜 이거는 내 자식이지만 웅이한테 얘기하긴 그렇지만 진짜 내가 창피한 일이지만 이게 맞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해줬어. 하고 나서 이제 거의 5천만 원도 해줬고 이 제 후배 놈은 사실 여기도 대학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둘 다 대학에 실패한 이유는 같아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기대가 높았어. 멀쩡한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거 안 가고 더 하려다가 결국에는 처음에 그 본 때 붙었던 학교가 다 낮은 학교 갔어요. 다 실패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아들도 사실 방황을 했는데 아들은 이제 남자니까는 사실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지가 지 생활비니까 했었는데 결혼할 때 되니까 얘가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는 대학도 이제 나중에 지가 갔고 삼수도 안 했고 삼수할 때도 자기가 뭐 돈 자기가 했고 누나는 뭐 인테리어 할 때도 5천만 해줬고 저기 있는 저 아파트는 그럼 당연히 내가 좀 침을 발라도 되겠냐. 내가 와이프 될 사람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데 집이 있다라고 내가 좀 얘기해도 되겠냐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반대로 아버지랑 남자 대 남자 관계니까 조금 애매하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놓고 보니까 이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캐시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죠. 주거용 자기 아파트 한 채 있고 이제 지방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연금은 이제 고용적으로 나오니까 괜찮긴 한데 사실 막 누리고 사시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아껴 쓰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퇴직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지고 기성세대 아주 연금이 빵빵하던 시절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이야. 근데도 조금 이런 이슈를 또 겪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희 부부가 이런 집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집들 되게 많을 건데 좀 살펴보면 제가 지금은 몇 번 말씀드릴 거지만 재무상담, 운태상담의 플로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렇게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번 들어도 잘 그대로 안 따라하거든요. 근데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상담이 더 꽉 차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료를 평가할 때 이렇게들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FC는 어때? 거기는 거의 그 뭐 보상 쪽에 빠삭해. 누구누구 어때? 그러면 거기는 보장 분석을 되게 잘해. 누구누구 어때? DB콜을 엄청 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생명사에서는 누구누구 FC 어때? 그러면은 그 친구는 릴렉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 단계마다 각자의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1번부터 7번까지 단계를 하나의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저 하나하나가 내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하나의 상담 절차라는 거죠.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고객과 스몰 토크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혹시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넷플릭스에 있는? 모르시나요? 그게 어떤 드라마냐면 에밀리라는 미국 여자가 프랑스에 있는 그 패션 회사로 가가지고 이제 루이비통 같은 이런 대기업들을 상대하면서 프랑스에 엄청 맞지 않는 문화들, 그러니까 낮에 직장인들이 막 10시까지 출근해요. 그리고 1시간 반 대충 있다가 나가서 점심을 즐기는데 이때 항상 샴페인과 와인을 같이. 프랑스는 그게 멋이고 그거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막 어떻게 팍 빨리빨리 일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헤쳐나가는 건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에밀리라는 그 주인공이 그 대형 이런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어떤 이제 실무자를 막 이 사람한테 계약을 따야 돼. 근데 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떤 행사장에 가서
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짧은 시간 동안 자기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기 미팅을 다음에 잡을 수 있는 스피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죠. 거기서 정확하게 대사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 상당히 멋진 엘리베이터 스피치였어 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딱 15초밖에 안 되는 스피치 내에 이 사람은 계약을 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담할 때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짧은 동안 스몰 토크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걸 그냥 어색함을 깨는 정도, 그냥 처음에 나가서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정도로 하지만 이 아이스 브레이킹도 사실 연습하면 나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뽐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내가 오늘 당신과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상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회사 및 자기소개를 하죠. 회사 및 자기소개를 할 때 인카금융 서비스를 만약에 소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카금융 서비스는 처음에 현대해상 출신의 인플로이들, 직장인들이 만든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였는데 그래서 회사가 인카잖아요. 네, 했는데 이 인원들이 GA 시장이 호황을 불면서 GA에서 단순히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보험들에 대해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여기에 출신들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영업 인력을 보충하고 영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커오다 보니까 현재 우리 회사는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 경쟁력을 갖춘 지금 보험 대리점이 되었고 저는 이 대리점에서 어떤 상품을 취급하냐면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데 제가 오늘 고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명보험 안에서도 우리가 은퇴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제 비적격 연금인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고객님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함으로써 많은 고객분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좀 더 재정적인 안정으로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회사 및 자기소개가 쭉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이 릴렉스라는 것은 니지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전초전입니다. 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과연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은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하는 거였고 릴렉스는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 가령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최근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아이를 낳으면 인천이 요새 1억을 주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일반 지역들도 경기도 지역들은 처음에 낳으면 300만 원 주고 1년 동안 100만 원씩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애를 낳으면. 근데 이런 재정 정책들을 만약에 내가 상담하는 부부가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같이 출산한 부부예요. 그러면 이 정책들에 대해서 고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면서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재원들이 결국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결국엔 세금에서 나오는 걸 텐데 사실 이것들과 맞물려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거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지금 고객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연금 투기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본격적인 니즈완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 이슈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하려는 거에 대한 공신력과 뒷받침을 제공해주는 단계가 릴렉스 단계예요. 또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엔저라고 요새 고객님 혹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세요? 요새 일본이 그렇게 싸다면서요? 네. 일본 저도 유후인이랑 도쿄랑 오사카를 갔다 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딴 거보다 예전에 갈 때는 물가가 비싸서 좀 힘들었었는데 요새는 엔저가 슈퍼 엔저를 해가지고 너무 엔화가 싸니까 비행기도 싸고 또 어제는 기사 이런 것도 나왔죠? 최초로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가할 수도 있대요. 네. 그렇게 사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지들끼리 벌어 처먹으려고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일본이 왜 엔저까지 이렇게 됐냐면 일본의 엔저를 지금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요새 엔저가 지속이 되면서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돈으로 주기가 좀 그러니까 금시상을 하는데 달러가 더불어서 금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왜 이렇게 달러가 많이 오르게 됐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달러가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요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님. 예. 혹시 제가 오늘도 나오다가 저희 회사에 저희 사무실에 실장님이 그 한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이. 그래서 내가 제 MS 오피스 계정을 다시 줬어요. 저는 MS 결제해서 쓰거든요.
근데 MS가 달러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달러로 예전에는 뭐 23불 이렇게 구독료가 결제가 나던 게 한국 돈은 25,000원이었다면 지금 이제 28,000원, 29,000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는 돈을 다 월급도 원화로 받고 저축도 다 원화로 해요. 근데 생각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뭐뭐뭐 해가지고 결제된 것들 대부분 달러 결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에 내가 삼겹살 한번 사 먹을 돈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객님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릴렉스를 통해서 내가 오늘 달러 연금을 팔겠다. 변액연금을 팔겠다. 오늘 변액연금의 펀드를 미국의 S&P 500을 팔겠다라고 하면 릴렉스 단계에서 내가 향후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들을 미리 조금 더 깔아놓는 것들. 아까 애기로 깔든 달러로 깔든 엔저로 깔든 하는 것들이 릴렉스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니즈 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고 언젠간 배운 적이 있으신 자 고객님 저축은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이 있고요. 가로저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세로저축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복리의 마법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왜 단거리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야 되니까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시죠. 이렇게 일반적인 니즈 환기가 사실 이제 4번째에 나오게 되는 거고 5번째는 고객이 니즈 환기가 됐어. 그래서 고객이 그러면은 저 노후 준비가 너무 많이 안 됐네요. 그럼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저한테 몇 가지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님의 성향과 고객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은퇴 준비 상품을 제가 다음번에 제안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고객이 얼마 벌고 저축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고 현재 은퇴 준비 자산은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 근데 여기서 사실과 느낌의 발견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재무적인 요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정의에서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라고 했잖아요. 비재무적 요소. 그럼 고객님의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어떻게 살고 하는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그냥 직장을 다니다가 내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그냥 한 3년 다니다가 목 같으면 떠내치고 그냥 난 여행 가버릴 스타일이다. 조심해야겠죠. 네. 이런 분들은 항상 연금 제한하면서 장기저축 상품 제한할 때는 항상 비상금 계좌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비재무적 요소까지 파악하는 것이 5번이고 포트폴리오 예상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 빨리 돌려가지고 가견정 내는 것처럼 인테리어 업체들이 인테리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폼 잡으면서 이렇게 자대고 막 봐요. 거기다가 여기 샤시는 어떻게 하고 여기 가벽 목공블럭은 얼마 치고 도장은 뭘로 하고 바닥은 타일로 깔고 보면 한 7, 8천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본격적은 나중에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테리어 업자들의 실력이 뭐냐면 고객하고 똑같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릴렉스 하는 단계에서 얘 얼마까지 제한하면 할까? 얼마까지 제한하면 할까? 고객이 머릿속에 실견적은 5천만 원짜리 줄 건데 실견적은 5천만 원짜리 줄 건데 고객이 납입여력이 진짜 5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예상한 가견적을 1억을 줘버리면 전화를 안 받겠죠. 그 다음부터. 네. 그처럼 근데 예상은 안 줘요. 쫙 보고 오늘 잘 봤습니다. 얼마 나올지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고 가면 고객이 또 날 안 만나겠죠. 그것처럼 가견적을 줘야 되는데 그 가견적을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해서 여기서 가견적을 주는 게 고객님 그러면 혹시 현재 고객님은 65세 이후에 또는 60세부터 아니면 고객님 아까 니즈가 45세부터 받고 싶대. 젊은 고객인데 난 3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10년 그냥 빵 넣고 난 45세부터 연금 개시해가지고 한 달에 150씩 때린 다음에 파이어족해서 은퇴해버리는 게 꿈이래요. 네. 그러면은 고객님 제가 몇 가지 오늘 얘기 나눠봤을 때 물론 가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다음번에 제안 드릴 것은 아마 납입기간 10년 정도의 월납보험료 80만 원 정도의 8% 금리 확정형 또는 월납보험료 5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펀드를 60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에셋의 변액연금보험. 아니 고객님은 투자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아마 금리 연동형 그냥 최저 보증 이율이 되고 금리를 적용받는 KB라이프의 뭐 이런 백세만족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드릴 예정인데 괜찮으시겠죠 하면 그거 궁금하네요. 그럼 그쪽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예상안까지 제시를 하고 선거지를 잡고 오는 단계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은퇴 설계 상담의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를 적어놓고 그러니까 보장 상담할 때도 똑같거든요. 한번 적어놓고 해보세요. 어디다 적으시냐면 여러분 다 노트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한 귀퉁이에다 적는 거예요. 또는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도 괜찮아요. 나 오늘 자 DB 고객 만났어. 아이스 브레이킹 뭘로 할 거냐?
이런 전화 너무 많이 받아보셨죠? 저 같은 사람 몇 명 만나보셨어요? 라고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해봐야겠다. 아니 보험 상담하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 해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지겹게 저 같은 보험쟁이들 많이 만난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 보험 전문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오늘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보험은 빼시죠. 라고 할 거라고. 릴렉스 뭘로 할까? 고객을 나이대를 봤더니 보니까는 치매간병 쪽으로 해볼까? 또는 요새 건강보험료 해가지고 비급여가 막 확대되는 걸 가지고 해볼까? 아니면은 고객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은 뭐 수족구나 아이들 많이 걸리는 다빈도 질병 가지고 오늘 릴렉스를 해볼까? 또 적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니정인 오늘 여러 가지 RP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파실 거냐? 표적 항암을 파실 거냐? 아니면은 암 치료비 특약을 팔 거냐? 아니면 뇌혈관을 팔 거냐 하면은 이걸 파는 것들도 내가 오늘 니정기는 그래 오늘 상담이니까 그냥 가지 말고 오늘은 내가 상담해도 우리가 기승전결 있잖아요. 기승전결. 그러니까 소리 이거 기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승 와 달리다가 전개해서 빡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상담 프로를 짜보는 거 스토리텔링을. 예. 그럼 나는 오늘 전개 단계를 어디서 치겠냐라고 했을 때 나는 보험의 어떤 트렌드 변화로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전개 단계에서는 이걸 까겠다. 최근에 이런 거죠. 전개 단계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 뇌혈관 질환? 아니다. 나는 암진단비 1억을 팔겠다. 고객님 근데 보장석에 다 줄 필요 없습니다. 3천만 원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암 걸렸을 때는 억 단위 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준비하셔야죠. 고객님 기존 보장분석에서는 2천만 원 이상 넘는 진단비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보험료를 뭐하러 내십니까? 최소한 내가 인생을 살다가 몇 천만 원 없어서 사람 죽습니다. 아니죠. 죽지 않죠. 사람이 죽는 건 억 단위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갈 때 죽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죠. 내가 오늘 억으로 기승 전개 단계를 내가 좀 꾸며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니즈환기에도 사실 좀 내가 이제 어떤 플로우를 좀 그려보는 것 똑같거든요. 은퇴 설계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런 상담의 준비 정도와 그다음 내가 어느 정도의 흐름을 그리고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엔 클로징 성공률을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이제 이것도 마저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 제가 다 파일 드렸죠. 이거 보신 분 이거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제가 70페이지짜리인데 이거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거거든요. 네. 이것만 다 읽어보시면 사실 연금은 바로 나가서도 팔 수 있는 정도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그 서머리를 드려보면 연금을 상담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1번 연금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보시면 좋은 것은 유튜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10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되실 때 커피숍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 놓으시고 유튜브에다 검색만 계속 국민연금, 노후 준비, 노후 파산, 노후 빈곤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하는 거 말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KBS, MBC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나오는 거 짤들 있거든요. 뭐 5분, 10분짜리 이거 한 번만 제가 이제 같이 해보시자 이거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각자 원하시는 취미 말고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켜보세요. 여러분들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담하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하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연금 상담이 안 되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해서인데 이 확신보다 더 부족한 건 뭐냐면 소스가 부족해요. 고객한테 말할 것들. 근데 이 소스가 은퇴 설계나 노후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대부분 다 통계 자료예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부족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이걸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은퇴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 보험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제가 오늘 만약에 재무제표를 보고 현금흐름표 보는 것을 바로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런 경제 용어들을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엄청 졸리셨을 거예요. 듣기 싫었을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졸고 제 이야기를 잘 듣게 한 이유는 제가 중간중간에 스토리텔링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건데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국민연금 공부하고 막 그 상품 공부해봤자 고객들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듣게끔 할 만한 스토리텔링과 소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얻기 쉬운 것들은 뭐 남 얘기를 훔쳐다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KBS, MBC, JTBC에서 때려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예능 프로에서도 때려요.
JTBC나 이런 데 서장훈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때립니다. 유퀴즈에서 파이어족이 나왔어요. 서울대학교의 김남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18인가 2019에 처음 파이어족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때 1년, 2년 동안 아무도 파이어족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얘기도 몰랐고 파이어족 하면 뭐 불에 타는 그건가 했었거든요. 근데 유퀴즈에 유재석이 한번 파이어족을 띄워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도 나도 파이어족이에요. 네. 너도 나도.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야, 40대 초반에 은퇴를 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파이어족에 대한 매체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연금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겨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앞에서 12시간을 말씀드려봤자 신웅희라는 개인이 그냥 여러분에게 강의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 공신력이 없어요. 제가 한국은행 은행장이면 공신력이 있겠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계속 여러분한테 부채질할 뿐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매체에서 접한 자료들을 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더 공신력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 슬슬 이 내용들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할만해. 네, 할만해요. 연금에 대한 2번 지식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러면 슬슬 입을 떼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들려줄 거예요. 그들의 은퇴 이야기를. 아까 제가 교장 선생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슬슬 여러분들께 기존까지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좀 남인데 남한테 내 은퇴 얘기를 뭐하러 굳이 하나. 내 치부인데 어떻게 보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리를 얘기함에 따라서 그들은 조금씩 그들의 입을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능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 그들을 설득시키려면 내가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있고 여기 연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곱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 판매가 없다면 연금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설득 역량, 연금 판매하는 세일즈 스킬도 약하신 거예요. 가령 연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세일즈 스킬이 엄청 강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연금 팔거든요. 왜? 커미션 보고 팔아요. 뭐냐면은 단기 납종신 5년 납보다 지금 DGB가 커미션 더 높아요. 네. 그 스타플러스가 더 높아요. 똑같이 시책 300% 때리거든요. 이번 달에 제가 못 봤는데 아마 비슷하겠죠. 5년 납보다 단기 납 5년 납보다 연금 보험이 훨씬 더 커미션 높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판다고요. 세일즈십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원수가 강의 불러가지고 키포인트를 잡으면 딱 그거 가지고 8% 갖고 팔아요. 이 안에 비과세 법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 전환했을 때 연금 개시 나이가 언제인지, 경험생명표가 언제 걸로 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중도인출은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얼마가 되고 펀드 변경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판다고요. 세일즈맨들은, 진짜 세일즈맨들은. 근데 지금 아예 못 판다? 그러면은 그냥 둘 다 없는 거야, 둘 다. 둘 다 약한 거. 근데 세일즈 스킬이 낮아도 연금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면 1 곱하기 3은 3이니까 중간 이상은 가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연금 판매가 아예 없다는 것은 연금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설득 역량도 낮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FC가 연금에 대한 지식이 왜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연금을 쉽게 판매하려고 하니까 못 파시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 공부하실 때 저희 한국에서 법인 영어 파는 분도 계시지만 법인 영어 공부할 때 오지게 파거든요. 예. 막 그 I 60번부터 69번까지 뭐가 있는지 네 가지랑 다 파고 다 외우고 지주막하 추력, 거미막하 추력이 뭐가 다른지 외우고 종수술은 일종에서 뭐가 나가고 KB는 되는데 메리츠는 안 되고 뭐가 되고 이거 다 알아. 보장성 하는 사람들. 근데 그만큼 연금은 안 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세일즈 자체가 정보격차거든요. 왜냐면 고객들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찾으면 금방 찾아요. 약간 안 뒤지고 상품 설명서만 몇 개 뒤져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 고객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계사가 위협받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정보격차를 판매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다 알아보기가 귀찮으니까 믿을 만한 보험 설계사 찾아오면 얘 말이 맞겠거니 하고 그냥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연금도 똑같은데 연금도 결국엔 정보격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고객보다 연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요. 오히려 고객들이 더 뛰어나요. 왜? 설계사들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장교 2년하고 직장생활 짧게 했지만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니까는 직장인들은 백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국민연금이 어떻네? 야,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이 뭐 어디로 들어가냐? 삼성증권이 어디냐?
수익률 개떡 같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뭐 누가 재테크로 뭐가 벌었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설계사들은 이런 정보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설계사들은 뭐만 관심 있어? 누가 얼마 했는지, 커미션 얼마 받았는지, 누가 리크루팅 했는지, 상품이 뭐가 바뀌었는지 이것만 관심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보다 연금 내야 되는 지식 수준이 통상은 낮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연금? 야, 그거 물가 상승률 있는데 주식하는 게 낫지 않나?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연금? 야, 난 해가지고 이거 아파트 대출 빨리 갚아가지고 하면 이거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 10억짜리 20억 될 텐데 그게 낫지 수익률이 연금 그거 얼마 준다고? 8%? 단리? 글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야, 내가 2년 동안 테슬라 해가지고 우버랑 해가지고 내가 3천만 원 넘게 벌었어, 이 양반아. 근데 뭔 연금을 나한테 갖고 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쵸? 이렇기 때문에 연금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거절 처리를 이제 배워나가면 할 수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이거죠. 되게 사람이 관점 싸움이라는 게 내가 혹시 여러분 보세요.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진짜 내가 최근에 한 3, 4년 해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벌었대. 예. 그래서 난 연금이 필요 없대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주식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맞지. 돈을 벌면 주식해야 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IBK 여러분들 그 원수사에서 지점장이 준 거 돌려보시면 이런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월납을 10만 원, 20만 원 하면 걔를 못 이기거든요. 주식으로 1억 번 사람을. 근데 월납을 한 150으로 그냥 비가싼데 꽉 차서 맞춰볼게요. 그럼 1년에 1,800 내고 10년에 1억 8천 내요. 이 사람 연금 수급액 30대나 4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연금 수급액 한 5배까지 가까이 가거든요. 4배까지. 그럼 이 사람이 1억 8천 내고 거의 10억, 그러니까 8, 9억 받아요. 내가 낸 돈 1억 8천인데 내가 차익으로 받는 돈이 거의 한 5, 6억 돼요. 예. 그러면은 주식 수익률 못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거나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주식쟁이가 갑자기 가지고 야, 내가 5년 동안 해가지고 내가 누적 수익률이 뭐 몇 프로고 내가 1억을 벌었어 하면은 아씨 이게 짱이네 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상 재무설계적 관점을 늘려놓고 보면은 웬만한 연금 모임 가입해가지고 100살까지 산다고 뭐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내가 낸 돈 대비 아웃풋 나오는 돈이 웬만한 수익률 못지 않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로 따지면 되는데 야 보통 이렇게 설계사 이렇게 수익이 맨날 나는 게 아니잖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관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깨부실 수 있는 관점이 많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 어디서 온다?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 근데 그 지식은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그 관심 갖고 보는 것들에서 온다는 것이고 최근 정부의 연금 관련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관련 그 정부의 연금 관련 정책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보면 공부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뭐 기초연금 제도, 노령연금 제도, 그 다음에 직역연금 제도부터 해서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연기금을 돌릴 때 국민연금 돌리는 게 다르고 직역연금 돌리는 게 일부는 편중이 되고 일부는 따로 돌리거든요. 그냥 연금 요율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연금에 운영되는 운영 방식이나 운영 스타일도 다르고 또한 어떤 것은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있고 뭐 추후납부제도, 조기수령제도, 그 다음에 부부합산연금, 유족연금 등등등 하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에서 하는 것들만 해도 제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얼마만큼 고객을 만나서 할 일이 많겠어요. 지금의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죠.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공무원이 연금이 짱짱하잖아요. 공무원이 제가 아까 말한 교장 선생님 돌아가 보죠. 교장 선생님 연금이 짱짱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는 평균 수명이 한 78세 정도에 사망을 하셔. 예.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빨리 사망한 거예요.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한 70대 초반에 사망하셨어요.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 몇 프로 받아요? 배우자 받아요? 돈을 받기는? 받아요. 몇 프로 받아요? 과거엔 70%, 지금은 60%로 바뀌었죠. 삭감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급 이 개시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엔 70% 받았고 지금 60% 받는단 말이에요. 유족연금이 또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으면 근데 이 고객님이 이 사모님도 알고 있었거든. 삭감받는다는 거 살면서 어딘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설계사가 와서 다시 정확히 70%만 받아요. 또는 지금부터는 60%잖아요. 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이제 어떤 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원래 300만 원 나왔는데
60%면 30, 18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럼 관리비 못 내겠네? 예. 이런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제도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다라는 거고, 뭐 오프닝 멘트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하실 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제가 이거 다 읽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금 상담의 핵심에서 1번, 무형의 상품을 유형화하라는 것이 있어요. 연금은 보장성 보험과 달라서 보장성 보험도 결국에는 사실 상상을 잘 하게끔 하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엔 보험을 잘 팔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은 명인들이 영업을 잘하냐면, 대부분 명인들의 요새 평균 나이가 60대거든요. 60대. 60대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있죠. 옛날에 인디언 속담인가요? 동네에 마을이 없으면 동네 마을에 노인이 없다면 돈 주고 노인을 사오라고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만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 귀중하다는 것을 뜻하는 이제 속담이겠죠. 그것처럼 그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의 명인들이 영업을 잘하는 이유는 뛰어난 영업 스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낯짝이 두꺼우신 것도 있겠죠. 아줌마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쌓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많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장성은 왜 또 힘드냐면, 보장성이 힘든 거, 아니, 연금은 왜 힘드냐면 늙어보질 않았어. 아무도. 그러니까 설계사들 중에 또 주의를 막론하고 장타 좀 잘 치는 FC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파본 사람들 진짜 잘해요. 확실히. 내가 암 수술을 해봤거나 암을 극복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영업을 잘할 확률이 높아요. 예. 왜냐면 고객이 내가 사지 멀쩡한 제가 가가지고 암 걸립니다 하는 것보다, 진짜 제가 암에 걸려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은 믿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신력. 예. 그것처럼 그게 잘하는데, 연금은 힘든 게 왜 힘들냐면 아무도 안 늙어봤어. 예. 근데 늙은 사람들을 보기만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한의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저 사람들처럼 늙을까?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형화할 수가 없는 거죠. 고객도 안 그려지고 나도 안 그려지고. 근데 저는 연금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온갖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습관이 생겼냐면,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조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재무적으로 관찰해요. 제가 어디 여행을 놀러 갔어요. 안동을 갔습니다. 하회마을에 갔어요. 가서 무슨 뭐 전통 그런 한식 그 제사밥, 그 뭐라고 하죠? 안동에 무슨 밥이 유명하다고 하죠? 무슨 제사밥이 되게 유명해서 이제 그거 밥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먹을 때 식당에 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식당 들어 사장님 보자마자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저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을까? 이거 장사해서 얼마가 남을까? 가격표를 봐요. 식당 메뉴를 봅니다. 이거에서 얼마씩 남을까? 하루에 몇 팀이 올까? 해서 진짜 돈이 많이 남을까? 이거는 부모가 물려준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창업한 걸까? 형제가 같이 하나? 부부인가? 자식인가? 저렇게 하거든요. 맨날 그렇게 봐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주문하고 하다가 성향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물어봐도 무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물어도 봐요. 사장님, 이것은 사장님이 차리신 거 아니면 이어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것처럼, 왜냐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선배, 저랑 같이 군생활 했던 그 원사 두 분을 봤던 것처럼 계속 탐구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늙어봤지만 늙을 것 같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들,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연배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일하시면서 많이 즐거우세요? 그래서 쉬시는 것보다 일하시는 게 즐거우시죠? 돈 이렇게 벌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이런 것들 물어봐요. 예, 그러면서 계속 그 경험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가서 제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나영이처럼 지하철만 타도 늙은 사람 투성이다. 지하철 타고 가끔 가서 제자리에 앉았다 보면 생각 드시잖아요. 막 등산 가는 경춘선 타고 등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인중선 타고 막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다 보면, 이 사람 도대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들의 삶을 조금씩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들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 다음에 해봐야 될 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고모 이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저는 이런 거예요. 저희 이모가 농사꾼한테 시집을 가셔가지고 저희 이모가 40년 동안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손톱에 지금도 아직도 지금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흙대가 항상 껴 있으세요. 지금은 뭐 하시냐면 그럼 농사를 짓다가 그럼 딴 일을 하지. 우리 이모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은 전통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전통장을 만드는데 저희 이모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6시 내 고향하고 생생정보통, 생생정보마당 해가지고 한 7번 방송에 나왔거든요. 저희 이모는 누구랑 격가지로 안 나와요. 무조건 메인으로만 나오지. 예. 그래서 나왔었어요. 저는 이모가 재산이 그러니까 적당히 있겠지 했었는데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어봤어요, 이모한테. 왜냐면 갔다가 이제 제가 명절 때 선물을 저는 1년에 한 번은 저희 이모 전통장으로 하거든요. 저희 식구들. 그러니까 전통장을 사러 갔다가 이모가 포장이 안 됐다고 저보고 포장지를 다 싸래요.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물어봤어요. 이모 해가지고 이거 하나당 45,000원인데 나 얼마 줄 거냐고. 그랬더니 이모가 4만 원 달래요. 그래서 이모 돈 많잖아요. 3만 원에 주세요. 그랬더니 3만 원에 주고 가란 거예요. 이모가 진짜 돈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이모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랬더니 논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했더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모 그러면은 캐시가 얼마 있냐? 내가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찰이 얼마 있냐? 했더니 이모 얼마 있대. 근데 그거를 저희 이모가 칠순이신데 내가 제 나이 30대 제가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모를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 돈이 어떻게 벌고 우리 이모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려면 내가 만나는 법인 업체 대표들한테 또는 이런 관련된 농작이나 이런 수산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저희 이모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모는 돈 많던데 돈 많으세요? 그걸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대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모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 갖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늦었다. 빠른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시청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한테 제가 다 10만 원씩 가입시켜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을 다시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봤을 때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10년 전 돌아가서 저를 만난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10년 전에 영업 그때 진짜 잘했거든요. 진짜 패기가 좋았고 한 달에 제가 보통 연금보험을 한 주에 보통 못 팔면 5건, 많이 팔면 14건까지 팔았었어요. 한 달에 평균 40건. 예, AI 생명사에서 했을 때. 제가 AI 생명 전사 4,000명일 때 제가 건수로는 연도 건수 제가 2등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납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못 이기니까 건수로 이기자 해가지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 10년 전에 돌아가서 우연히 소개받았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각자 다 한 명 한 명씩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당시에 연금을 30만 원씩 꽂았어요. 뭔 연금인지도 몰라. 그냥 연금보험 30만 원씩 꽂았어.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저를 다시 만난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월에 30만 원이 없었다라고 해서 삶이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못 입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차를 못 탔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 주소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겠죠. 이달에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카드값이 모자라서 고생은 좀 했겠죠. 예. 그 여행 갈 때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아껴 썼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 30만 원이 없었다고 자녀 교육을 못 시키거나 집이 바뀌거나 그런 이슈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만약에 10년 전에 저를 만나서 연금보험을 저한테 가입했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연금보험 계정에 특별 계정에 3,600만 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수령하신다? 1억 원 넘게 수령하실 겁니다. 네. 그냥 그 차이예요. 네. 연금보험을 저한테 10년 전에 가입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동창들 만나서 여러분이 보험을 안 하고 있어도 너네 은퇴 준비 돼 있어? 야, 난 연금보험 하나 벌써 끝났어. 뭐 어떡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다고. 네. 근데 그 연금보험 10만 원 어떻게 가입했냐? 10년 전에 그냥 패기 좋은 젊은 영업사원 하나 만나가지고 호르륵 하다 보니까 가입을 해버렸네.
그리고 나서 그냥 매달 빠져나가는 AI 생명 30만 원, AI 생명 30만 원. 이거 남편이 물어봐요. 이거 뭐야? 아 원래 나 연금분 가입한 거야. 나가는 거 건들지 마. 하고 지나갔어요. 30만 원이 지금은 3,600만 원 원금만. 이게 굴려서 여러분들 65세든 67세든 70세든 간에 여러분은 연금으로 타시게 되면 최소 못해도 1억은 타고, 만약에 얘가 8% 연금이었다? 그럼 1억이 아니라 2억 가까이 타실 거고, 만약에 얘네가 미래에셋 변연연금에 S&P 500이나 MVP 60%에 들어가서 수익률 평균 연에 8% 이상 복리로 됐다? 그러면은 3,600이 내고 3억 6천 타실 거예요. 10배 이상 탈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갭을 메꾸는 방법이요. 되게 쉬워요. 바뀌었네. 아까 갭을 막 12억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20대 때 저한테 연금보험 30만 원짜리 가입했으면 12억 중에서 3억은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재테크하고 재무설계는 다른 게, 재테크는 수익률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확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무설계는 어느 시기에 뭘 가입했냐만 맞춰주면 안정적으로 확정된 수익률이 나와요. 그게 재무설계거든요.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해도 늦었다고. 아니 늦은 건 아닌데 이미 늦었네. 늦었다고. 왜? 언제에 비해서? 절대값을 어떻게 두냐인데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늦고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고객분들의 자녀에게 가입시켜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때 그러니까 왜 생보사 그 영업사원들이 왜 자꾸 유태인 얘기하냐면 이때 유태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찍부터 가입시켜주면 좋더라. 네. 옛날에는 그 여러 가지 펀드나 자산운용사들마다 펀드 운용 전략이 있었어요. 자산 운용하는 전략들이. 근데 그게 되게 다양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비법 같아가지고 비밀 같아가지고 약간 다른 운영사들에서 그런 것을 훔쳐가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되게 유명했던 포트폴리오가 사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세 가지, 뭐 영구 포트폴리오, 올해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골든 버터플라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되게 유명했거든요. 투자의 대가들이 사실 이 정도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바뀌냐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주식 엄청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2%밖에 안 돼요. 미국의 한 개 주만큼도 안 돼요.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엄청 작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 좋죠. 맞아요. 국민연금. 일본의 연기금이에요. 일본의 연기금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빠르게 초고령화에 들어갔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빠르게 경제 고도화를 이뤄서 전 세계 경제대국 3위까지 갔었고, 금융대국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우리보다 인구도 얘네 1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얘네가 몇십 년치의 통계를 내보니까 야,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 상관이 없더라.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자산 배분이더라. 자산 배분. 언제 파냐,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산을 배분했느냐가 결국에는 그 투자 수익률을 미치는데 전부를 차지하더라 라는 거예요. 일본의 연기금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같은 데들 싹 다 운용 스타일이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싹 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바꿨어요. 대부분이 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가지고 어떤 자산을 배분할까,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비율로 나누는 것이 좋냐라는 것만 판단하지, 사실 종목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에는 사실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놓고 보면 10년치 그래프를 보잖아요. 이 안에 엄청난 별의별 짓거리들이 다 있었어요. 이때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그랬죠. 근데 결국엔 이 시점부터 여기까지 딱 끊어보면 결국에 우상향했어요. 올랐죠. 자, 말도 안 되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는 2016년인가요? 2016년에 중국 그 주식시장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후강통이라는 이슈였어요. 뭐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폐쇄 주식시장이에요. 다른 나라가 투자를 못해. 근데 중국이 처음으로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주식시장의 개방을 하는 후강통이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외국과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로의 투자가 기대감이 향상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보통 2,000대였는데 6,000까지 치솟아요. 이때 변액보험에 있던 주식형 펀드들 막 중국 주식형 막 80% 수익 나고 그랬었어요. 그냥 막 박살 나는 거예요. 1억 넣으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1억 8천 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중국 그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192명씩 자살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쭉 빠져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시기를 겪으면서도 자, 상해 종합지수 10년 여기 올랐다고 해서 빠지죠? 이게 후강순 때예요. 이게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근데 결국엔 얘도 10년 찍잖아요. 여기서 찍고 여기서 끝나죠. 보이시죠? 상해 종합지수도 10년 넣고 보면 올라 있어요. 다우존스 볼게요. 미국 거. 다우존스 똑같이 3개월 막 등락 심해요. 1년도 등락 심해요. 3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딱 찍고 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말고 달러 봐볼까요? 달러. 아이, 다리로. 달러 봐보면 달러도 마찬가지. 3개월 올랐어요. 1년 등락 심해요. 3년 등락 심해요. 10년 딱 찍고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금 봐볼까요? 3년, 뭐 이게 3년만 봐도 장난 아니죠. 10년 보면 더 장난 아닐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10년 넣고 보면 무조건 올라 있어요. 왜? 인간이 유인원으로 돌아가서 쇠퇴하지 않는 이상 모든 자산 가격은 올라요. 근데 왜 투자에 실패하냐면 결국엔 치고 빠지고 매매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인데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게 핵심이 이거예요. 변액보험은 자, 옛날에 왜 변액보험이 말아먹었냐면 변액보험이 말아먹었던 이유는 과거에 16년, 18년 이때가 변액보험에 진짜 지랄맞은 시기였는데 보험회사가 사업비 통제를 안 했어요. 금감원에서. 그래서 변액보험이 사업비가 30% 넘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도 이게 안 되죠. 근데 지금 웬만한 대다수의 변액보험들 보시면 대부분 사업비 8%에서 13% 이내예요. 사업비가 엄청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옛날에는 펀드 설정을 대부분 FC들한테 맡겼거든요. FC들이 지가 관리해 준답시고 그때 재무설계사가 처음 나온 거예요. 지들이 변액 펀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험설계사들이 재무설계사라는 것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그때가 이제 뭐 ING, AI, 메트라이프 여기가 보통 독보적이었죠. 그러니까는 근데 FC들이 아니 무슨 뭐 어떻게 펀드를 어떻게 설정할 거야 지네가. 예, 생명보험 판매 자격증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메트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래셋도 마찬가지고 펀드가 마찬가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펀드예요. 그냥 한 개 설정해 놓으면 잘 안 바꿔도 되게끔. 그리고 회사가 운영해주고 예전에는 설계사들이 수익률을 브리핑했거든요, 고객한테. 요새는 앱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수익률 따박따박 가요. 예. 그러니까 고객이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어서 옛날에 변액보험이 한창 욕먹던 시절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변액보험이든 펀드에 관련 투자는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10년 동안 꾸준히 붙는 게 좋은데 이 꾸준히 붙는 걸 일반 고객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액보험은 뭐가 좋냐면 보험은 여기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제가 설명드려보면 변액보험은 어쨌든 10년 납이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월에 30만 50만씩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스트 에버리지를 써가지고 이걸 10년 동안 고정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핏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객한테 보여드려요. 10년 동안 마이너스 된 자산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라고. 예. 근데 10년을 조금 더 넓히면 근데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퇴준비 자산은 10년 있다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40대, 50대만 하더라도 20년 더 기다려야 은퇴 맞이하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는 수익을 보는 것은 확실한 일이죠. 그래야 아까 마이너스 캡을 메꾼다고요. 주식 수익률을 메꾸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해서 시장에 투자해서 메꿔 나가는 게 재무설계지 수익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비교하라 했는데 비교하라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막연하게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변을 둘러보니 다 고만고만하거든. 사는 것들이. 그다음에 내 부모를 봐도 나쁘지 않거든. 예. 근데 사람이 다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남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근처에 있는 것들하고만 또 비교를 해요. 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차를 지나가다가 이런 게 지나가요. 우리 집은 소렌토인데 BMW X6가 빵 하고 지나가는데 창문에서 화목한 가정이 보여.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생각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잖아요. 예, 시기 질투. 뭐 진짜 시기 질투를 받아야 돼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안 보려고 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려고 하는데 고객분들한테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러한 세태 속에서 누군가는
이 제도와 어떤 사회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남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에 당신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이 보험을 가입했다라면 당신 지금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해서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 집단들을 만들어줘야 사실 이런 연금 판매를 하는데 좀 더 상담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제가 포인트만 몇 가지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 꼭들 읽어보시고 오시고 제가 오늘 그 과제 드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A4용지 한 장 글자 포인트 오케이 11 해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않게 강의 에세이를 작성하시는데 오늘 그러니까 뭐 좋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에세이는 그게 아니에요. 후기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웠고 내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봐야겠고 내가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가 고객한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봐야겠다. 오늘 내가 주요 배운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라고 해서 강의 요약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거 작성하셔서 제출을 우리 여기는 재경원 이사님이 받으시나요? 네. 여기 제이어스는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거 저한테 금요일날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읽어보고 나서 피드백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다음번 강의한 짤 때 강의는 이미 있지만 좀 더 반영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내가 이거를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지금 그 제이어스 신 대표님께서 여러분들 뭐 수료하고 계시면 뭐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돈 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또 신 대표 깎았어. 원래 30만 원인데. 근데 돈 내고 오셨으니까 저는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 15만 원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이런 거예요. 고객한테도 마찬가지 마음이지만 내가 제이어스한테 물론 저희 식구들도 제가 5번 참석하게 했지만 제이어스한테 잘 해주면 제이어스가 뭘 나한테 잘 해주겠지.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뭐 여러분들 하루에 1시부터 4시까지 되게 귀중한 시간이죠. 오전 미팅 하나 11시 거 마치고 빨리 와야 되고 오늘 미팅 끝나면 바로 또 가서 저녁 미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에서 오셨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 12시간이 끝났을 때 4주가 끝났을 때 아 그래 연금 붙으면 내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뭐 보장 상품은 뭐 몇 년 한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털면 털 수 있어. 설득해볼 수 있어. 시도해볼 수 있어. 정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내는 거 잘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카톡방에 올려둔 거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요 나머지 3주도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하루 첫 번째 우리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